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안보라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고학력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장수훈 변호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제 주위에 이민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도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요즘 미국 영주권 취득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네, 요즘 그 트럼프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트렌드를 봤을 때, 정책을 봤을 때 분명히 반이민 정책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국가, 7개 국가에 대해서 분명히 오지 말아라는 제재를 조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2월 3일, 3월 10일 시애틀과 또 위스콘신 연방지방법원에서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그렇게 쉽게 진행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명확한 거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열망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민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미국에 굉장히 국익을 주는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우수한 두뇌가 들어온지에 대해서는 계속 열려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핵심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취업 영주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미국의 취업 영주권 제도는 EB1부터 EB5가 있는데요. 네. 이때 EB라는 거는 Employment Based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B1은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것인데 여기서 필요한 요건이 Extraordinary Ability, 즉 굉장히 특출한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든지 예. 노벨상을 뭐 땄다든지 오스카상을 취득했다든지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되고요. 네. EB2는 이제 고학력 이제 이민, 저희가 자세히 보고자 하는 고학력 이민이고요.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Advanced Degree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Advanced Degree를 하면은 석사 이상의 학위가 되면은 충족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EB3가 있는데요. EB3는 숙련과 비숙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나 이제 어머니 세대 또 할머니 세대들은 아마 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 이민을 가실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여기서는 직접 미국에서 노동을 하면서 또는 거기서 근로를 하면서 하지만 스킬드 워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나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능력을 갖고 이제 근무를 한다 그러면 비숙련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경험이 없더라도 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주위에 뭐 대졸자 그러니까 학사 이상도 많고 사실 석사 이상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EB2가 적합하겠군요. 예, EB2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자나 네. 그에 상응한 능력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사 플러스 학사와 그 관련된 경력인 5년을 예. 증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석사의 경우는 석사 학위를 어드밴스 디그리가 있는 걸로 간주돼서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 예. 하지만 EB2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스폰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스폰서라는 거는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결국엔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요. 예. 이 사람들 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일단 신고도 하고 일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정을 PERM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노동청의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이민성에 스폰서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것을 이제 뛰어넘는 부분이 바로 NIW라는 부분인데요. 네. NIW 같은 경우는 스폰서가 필요 없이 본인이 즉 패티셔너가 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즉 스폰서가 필요 없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명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substantial merit plus national importance라고 합니다. 예. 이걸 한국말로 굳이 고치자 그러면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이 있는 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해서 자신이 갈려 있는 분야에 확고한 지위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national interest,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가 필요 없이 그 국가에서 이 미국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스폰서가 있는 거와 없는 거 물론 포함된 게 EB2로 볼 수 있겠지만 예. NIW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위 같은 것들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NIW 신청이 거절이 됐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물론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고요. 예. 왜냐하면 NIW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연구 경력이 있다 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미 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또는 그쪽에서 변호사님이 봤을 때 입증할 수 있다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거절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지금 다시 청원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 능력 같은 걸 더 쌓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NIW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영주권 획득 이후 문제인데요. 네. 영주권 획득하게 되면 일정 기간을 분명히 거주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Re-entry Permit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오시는 손님들 또는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 확고하게 좀 여쭤보는 부분이 바로 이 이민의 목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민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민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 비이민 프로그램 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비이민 프로그램을 볼 수 있죠. 근데 학생으로 가고자 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했다. 아마 대사 간의 영사관이 봤을 때에는 아마 그 부분이 입증이 좀 석연치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거를 왜 신청하는가, 이 비자나 이 프로그램을 왜 신청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 스스로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수훈 변호사님과 함께 미국 취업 이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정미 변호사님과 함께 새로 개정된 NIW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